안녕하세요. 네, 지보농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고추 재배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고추가 잘 크고 있는데 이제 한두 포기 혹은 연달아서 고추나무가 시들어지면서 말라 죽어가는 이제 현상을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가 어떻게 발생을 하고 해결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밭은 이제 동네 어르신 밭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청량이에요. 청량인데 자, 일반적으로 지금 잘 크는 애들은 보시면은 밑에부터 빨갛게 이제 익어가면서 요렇게 지금 상단으로 가면서 꽃도 피고 요렇게 지금 활력이 지금 있잖아요, 고추가. 그죠? 자, 그런데 지금 비가 오기 시작하는 요 장마부터 우기 시기에 요렇게 지금 고추나무가 요렇게 지금 시들어가는 현상들 보이시면 여기도 지금 그렇죠. 여기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날 때도 있고 이렇게 한 줄에 한 군데씩 이렇게 날 때도 있고 또 연달아 이렇게 나는 경우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창 고추 농사를 짓다 보면은 이런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빈번하게 보실 거예요. 자, 이거의 원인이 뭐냐면은 원인은 여러분들 이 병의 이제 종류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 보통 역병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청고병일 수도 있고요. 품마른 병.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흰 비단병, 요 세 가지로 해서 이제 시든병을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고추가 역병이 많이 이렇게 심해서 역병 피알개 고추 품종을 심어서 역병이 덜 발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고추 품종을 많이 심었는데, 요즘은 고개 청고병도 있고 흰 비단병하고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병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한쪽으로 상당히 많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위에가 이제 시들어가면서 말라 죽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면 보통 이제 열병으로 이제 보고요. 그리고 청고병, 우리 품마른병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요 지재부, 요 보시면은 요쪽 자체를 뿌리를 밑에 부리를 이렇게 뽑아보면은 여러분들 뽑아보면은 이 자체 내부에서도 여러분들 흰 곰팡이균, 이 균사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면서 청고병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세척을 한 뒤에 물에 담가 놓으면은 흰 유액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그걸 증상을 보고 이제 청고병으로 이제 판정을 합니다. 판단을 해요. 그래서 요게 청고병 키트기가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가면은 키트기가 있어요. 거기에 또 확인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또 청고병일 확률이 있고요. 그리고 흰 비단병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요 기재부 자체 내에 요게 이렇게 시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요 자체 내에 하얀색 균사, 곰팡이 균들이 이렇게 퍼져 있어요. 퍼져 있는 게 아마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흰 비단병으로 해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판정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지포농부 구독하기 무료입니다. 구독하기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종 눌러서 전체 알람 설정으로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무료로 더욱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들 요 보시면은 역병이랑 그리고 청고병 그리고 흰 비단병은 우리가 이렇게 걸리게 되면 여러분들 치료하기가 상당히 여러분들 이거 세 가지는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치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자체 뇌를 가장 좋은 방법은 병이 걸렸을 때는 뽑아야 돼요. 여러분들 뽑아서 위에 있는 고추가 괜찮은 상태라면은 집에서 여러분들이 소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초창기에 이제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게 옆면십이나 그래서 잎이랑 줄기랑 이런 데다가 해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지금 자체 내에 뿌리 자체 내가 지금 물간, 도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물간하고 채간 이쪽이 썩어서 얘네들이 흡수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뿌리 쪽으로 얘네들이 잘 흡수가 될 수 있도록 관수시설로 혹은 뿌리 쪽으로 해서 우리가 예방제랑 치료제 약을 써서 예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나타났을 때, 이렇게 지금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거를 살리기는 솔직히 정말 어렵습니다. 못 살리는 건 아니지만 정말 어려워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예방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역병이 도로는 PR 내병계 품종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 주셔야 되고, 거기서도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밭의 토질의 종류예요. 이 밭에 흙이 이 보시면은 지금 비가 온 뒤에 거의 예전에 논으로 쓰던 이 점질의 토양입니다. 점질. 논을 밭으로 만든 되다 보니까 이게 역병이라든지 흰비단병이라든지 이 지금 품마른병 이게 쉽게 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역병이랑 이 세 가지 병이 이 물길을 따라서 비가 자주 오게 되면 이 물길 토양에 있는 균이라든지 이런 곰팡이 균들이 이게 물이 차게 되면 이렇게 물길을 따라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역병 걸렸을 때 쭉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는 이유가 물길을 따라서 이 균들이 다 이렇게 뿌릴 쪽으로 해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증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질, 어떤 토질, 사질의 토양인지 점질 토양은 솔직히 피해 주셔야 되고, 보통 사지라든지 마사토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흙을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흙을 해 주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렇게 점질 토양이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두둑이에요. 두둑. 자 두둑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 지금 제 해서 요 위에까지 두둑이 상당히 지금 낮아요. 여러분들 요즘 옛날 사람들은 이 두둑을 낮게 하는데, 요즘은 이 보시면은 이 두둑이 생각보다 한 15cm도 안 되는 정도, 헛골이랑 그만큼 이 두둑을 좀 넓게 해주시고 많이 높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뿌리 쪽으로도 상당히 더 빗물이 더 오랫동안 머물 수 있지 않도록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둑을 많이 높여주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양쪽에도 여기 보시면은 지금 배수로 간을 지금 설치를 했어요. 도수로 간. 이쪽으로 해서 이제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해놨는데, 여기가 지금 청소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제 연세가 있다 보니까 이쪽도 이제 흙이 차이고, 또 비가 많이 오면 범람을 하기 때문에 흙이 차였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제거를 해서 물 빠짐이 좋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토질입니다. 토질. 예. 토질이 어떤 토질에 따라서 농사가, 그래서 배수가 잘 되는 토질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예방을 제가 한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은, 걸렸을 때는 물 뽑아서 소각시키는 게 가장 맞습니다. 그냥 뒀을 경우에는 비가 안 오고 그냥 계속 경우는 요게 그다음부터 덜 번지는데, 비가 오는 장마철이라든지 태풍이 오는 시기에 계속 놔두게 되면 물이 차잖아요. 그러면 계속 퍼져요. 기존에 건강한 애들도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뽑아서 제거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100% 치료를 할 수 없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게 왔을 경우에 치료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관련된 균제도 치료를 할 때도 보통 여러분들이 예방약을 미리 해서 이게 안 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왔을 경우에는 보통 치료제 약, 보통 그 살균제 종류 중에 기작 중에 다2나 다3 요런 제품에 기작이 되어 있는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사서 관수 시설로 해서 주시면 되는데, 그게 침지 물에 푹 담겨 있어야 얘네들이 이 뿌리 자체 내에 물간이나 체간 이쪽으로 흡수를 해서 그 안에 관이 썩어가는 부분들을 뭐 곰팡이균을 잡아준다거나 세균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밭에 있는 상황에서 계속 그냥 연면시비를 해서 줬을 경우에는 이거를 치료할 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역병이나 청고병이나 흰비단병이 오면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솔직히 쉽지 않아요. 제가 요거를 직접 요걸 다 뽑아서, 요 자체를 제가 뽑아서 살균제에다가 제가 한 3시간 정도를 담궜습니다. 담궈서 이 가지들을 다 잘라주고 그리고 나서 열매도 다 떼주고 해서 심어서 약 효과를 받는 거를 해서 이제 제가 다른 토양에다가 심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얘네들이 치료가 돼서 고추 잎도 올라오고, 그리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때 그렇게 하기 때문에는 새로 고추 모종을 심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 가지랑 열매랑 꽃을 다 이렇게 다 잘라줬기 때문에, 강전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걸 다시 해서 또 하기에는 일반인들이 그렇게 하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토질, 그리고 두둑, 그리고 배수 관리, 요거를 잘 해주면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그런 피해를 줄이실 수가 있고, 요거는 솔직히 청고병이나 이런 흰비단병, 역병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방을 한다 하지만 솔직히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일반인들은. 그래서 왔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냥 뽑아서 제거하시거나 요 고추 열매는 따서 여러분들이 소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뿌리 쪽에서 다 썩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는 크게 이제 문제가 없으니까 이런 건 따서 드셔도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많은 양을 할 때는 저희들도 여기서 10포기 정도는 전고병이 한 번씩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뽑아서 소각을 시키고 제거를 하는데, 또 텃밭을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한 포기 한 포기 아깝잖아요. 그죠? 그런 만큼 밭을 잘 만드셔야 되고, 예방을 한다 하더라도 쉽지가 않아요, 농사가.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 주시고, 또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 놓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저희 지포농부 구독하기, 좋아요, 공짜고 무료입니다. 네,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